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10만 5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0만 9천원까지 올라갔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10만 5천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비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109,100원이었습니다. 터치를 하지 않았고, 사실 이런 종목에서 이런 이동평균선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내려온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하면서 같이 함께 상승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승과 좀 다른 모습들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 시작하자마자 10만 9천원, 10만 8천원까지 찍다가 또 한 번 10시 50분에 장중 최고가를 한 번 더 찍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오전에 10시 전에 한번 찍고 내려온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무는데, 오늘은 어쨌든 10시 50분에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했고, 물론 이제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크게 떨어지지 않는 밴드 선에서 10만 5천원 선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매매 동향에서 계속 연기금이 매도 세였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니까 다시 매수세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 키움증권 이제 MTS로 보게 되면은 아마 매도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종목 투자자 잠정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이 6천주를 매도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2시 18분까지. 근데 그 이후에 6천주가 만약에 매도라고 하면 지금 보게 되시면 2만 1천주 매도했잖아요. 근데 매수를 3만 주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6천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시 18분 이후에 18,000주가 가까이, 6천주니까 이제 14,000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기금의 창구가 어딘지를 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왜냐면은 사실 오늘 매수가 3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3만 주. 사실은 단일 주체로 최대 매수 물량입니다. 오늘 3만 주를 통으로 매수한 주체는 없어요. 지금 보게 되시면 상상인증권이 22,000주, 시티그룹이 12,000주, 미래에셋이 2만주, 삼성증권이 13,000주. 시티그룹이나 상상인증권이 연기금 창구로 활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한번 좀 해봄직한데요. 사실은 매도 물량도 2만주 가까이 나왔거든요. 매도 물량도 단일 계좌로는 거의 최대입니다. 물론 외국인과 개인이 더 크지만, 그럼 2만 주를 매도한 주체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뭐 이거는 제 그냥 완전히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신한금융투자 쪽의 연기금 매도 물량과 시티그룹이나 상상인증권의 상상인증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시티그룹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누가 매수를 했건 어쨌든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으로 일관되게 대응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의 매수세로 버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는 없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였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뭐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을 했고, 대차장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공매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16,000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어떤 기업의 본연의 어떤 사업과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니까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연기금의 매수였다. 지금 보게 되시면 그래서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은 사실은 저항선이 11만원 중반대입니다. 11만원 초반에서 11만 한 12만원 사이, 요 구간이 저항대거든요.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사실은 이 가격대 없습니다. 최근이 다이기 때문에, 요 기간이 다이기 때문에 11만원 정도가 한번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여길 갭으로 뛰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항선은 14만원대, 14만원대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작년 연말 기준이 16만원, 17만원까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고 16, 17을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20만원대를 올라가겠죠.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저항선과 지지 라인이 되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들을 물론 거래량이 실려 있지 않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저항선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K케미칼은 뭐 어쨌든 뭐 이유에 어찌됐든 주가가 상승을 했고 상승한 이유는 결국에 수급이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올랐고 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한 15,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한 후에 본연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갈망하는 상장 후 최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고요. 시초가 14만 5천원이고 종가 14만 6,500원, 장중에 15만 4,500원까지 올라갔으나 어찌됐든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모든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기준으로는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16만원대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20만원대까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재확산은 현재 기준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 직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주가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서린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올라간 사유를 보게 되면은 BA.5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기업에서 생산 혹은 기업에서 원료를 갖고 있는 그 제품이 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려면 한 3년 걸립니다. 그것도 아주 투자를 많이 했을 때. 대다수의 기업들은 투자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냥 원료만 보유한 상태로 그런 재료들이 마감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다 접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녹십자 한번 볼까요? 녹십자 못 봤는데 녹십자도 오늘 아마 올랐을 겁니다. 네, 녹십자도 2.8%로 마감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코로나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다 한 번씩 펌핑이 왔고 뭐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고 2천억 미만이면서 어떤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타점 잘못 잡으면 반의 반토막 한 1, 2주 만에 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외의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주들은 관심을 끄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지금 매매 동향이 매우 특이합니다. 일단 SK케미칼과 함께 더불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작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폭등하기 직전 횡보할 때의 모습과 유사한데요. 일단 아직은 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의 비중을 높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투신, 금융투자,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매도도 확 줄었는데요. 뭐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 투심이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좀 뭐 걱정이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BA.5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나 글로벌 어떤 WHO나 뭐 이런 쪽에서 FDA나 이런 데서 뭐 발표를 좀 하게 되거나 아니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바이오 투심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대부분 다 하한가에 근접한 뭐 마이너스 15% 20%씩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아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제로 백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스터샷 임상이나 콤보 백신 아니면은 WHO 쪽, EU 쪽, 세피 쪽 승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처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이평선들이 보이지 않지만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주봉 기준 볼리저 밴드 상단은 16만 3,500원. 죄송합니다. 주봉 기준 60일선은 18만 9,648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금주 도전해야 되는 가격대고요. 일단은 첫 단추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깨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해외 시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 하락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전일 대비 상승했지만 어쨌든 음봉을 찍었는데요. 바이오주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은 금일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어쨌든 이 20만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카면 진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럽 쪽 매출 분명 나와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으로 올른다고 하면은 20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광기의 영역이 돼서 더 펌핑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절대로 2021년 8월 17일 때 기록했던 연고점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뭐 2분기 실적 발표와 IR 관련해서 맞춰서 꼭 우리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매 동향이 깨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